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 범인으로 지목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 문학 담당 기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문학 담당 기자를 했죠. 문학 담당 기자의 눈으로 이번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시인 고은을 위한 변명 이렇게 붙여봤는데 사실은 시인 고은을 옹호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고은을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객관적이고 다면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문학 담당 기자를 오래 하면서 고은 시인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먼저 고은 입장에서 고은의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은 시인은 시인이란 불운과 퇴폐가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불운이란 유복함의 반대말입니다. 영토를 넓혀가는 제국의 황태자는 시인이 될 수 없지만 망해버린 나라에 쫓겨다니는 왕자는 시인이 될 수 있다. 재벌 3세는 절대 시인이 될 수 없지만 한때는 부잣집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폐가가 되다시피 영락해버린 집안의 막내 아들은 시인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불운해야 시대적 절규와 절창을 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폐라고 하는 것은 주지육림에 푹 빠져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는 그런 국한된 뜻이 아닙니다. 시인 고은이 말하는 퇴폐라는 것은 차라리 정신적인 퇴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퇴폐란 자귀적 일탈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려면 제도적, 규범적, 윤리적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고은이 구들장을 곡괭이로 파버리고, 고은이 승려가 되려고 머리를 깎고, 고은이 반정부 시위를 하려고 피켓을 들고 종로오가에 나가고, 고은이 만나서는 안 될 어떤 여성을 만나고, 고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러한 행동은 경계와 터부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고은은 시인의 세계에 경계선이라는 울타리를 거부합니다. 터부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펜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고은은 우리가 마시는 술을 종교적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이다, 신앙이다. 시가 써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후배 시인에게도 고은은 말합니다.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 너에겐 술이 모자란다. 술이 필요하다. 고은에 대해서 고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시인 최영미를 위한 변명, 최영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인 최영미를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녀의 시세계에 열광했던 팬이 한 사람입니다. 시인 최영미는 1994년 시집 이 30잔치는 끝났다로 전국적 유명문인이 됐습니다. 이 시집은 폭력적 정치 현실에 맞섰던 투쟁의 1980년대를 보내고 1990년대로 넘어온 청춘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의 자리를 잡는 30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굴절되어 가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영미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집에 수록된 시들이 하나같이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도발적이었습니다. 이런 19절도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와 하고 싶다. 당시 시인 최영미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인기 시인이자 도발의 아이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요, 우연히 겹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최영미가 나는 컴퓨터와 섹스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듯한 시어를 드러내면서 시집 30잔치는 끝났다를 냈던 해가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4년입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고은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장면을 최영미가 목격했다는 해, 그 해 역시 1994년입니다. 고은이 성추행을 했다는 그 해 1994년, 고은은 61세였고 최영미는 33세였습니다. 최영미는 문단의 대선배이자 아버지뻘인 고은의 그러한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추악함이요 위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최영미는 고은을 괴물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최영미가 쓴 시 괴물을 보면 고은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동생에게 빌린 나의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은, 그의 시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똥물이다. 그로부터 시인 최영미는 사건이 있은 지 20여 년이 지난 작년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미는 방송에 출연해서 고은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괴물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자, 이번에는 침묵하는 문인들을 위한 변명,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민은 고은의 그러한 행태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을 원로 시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로 문인들, 중견 문인들은 고은과 최영미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일 텐데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일부 문인들은 고은은 고은답고 최영미는 최영미답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최영미는 어느 시기부터 문학 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호응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축구 해설가로 일했고 한때는 유명 호텔에게 홍보대사를 해줄 터이니 나한테 방을 내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사이에 올해 86살 고은은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가 될 정도로 세계적 명성을 획득한 문단의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침묵하는 문인들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에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